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62번째 시간으로 종의 기원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의 기원. 제목이 특이했다. 찰스 다윈의 책이 아니라 정유정의 이란 소설가의 소설이다. 참으로 특이한 소재였고 세상에 이름이란 소재가 될 만한 것이었다. 작가가 책상 앞에 태양은 나인의 것, 바다는 즐기는 자의 것 부디 즐겨주시기를 정유정이라고 작가 설명을 해 주었단다. 향후는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서 사이코패스의 시대로 진화할 것이란다. 주인공은 사이코패스였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단계라는 프레테드 단계다. 주인공 유진은 자신의 엄마를 죽였고 또 지 없는 한 가련한 처녀를 살해했다. 그리고 둘도 없는 형을 죽였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구이자 형을 수양시키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정상적인 세상살이가 가능해 보이지 않을 듯한데 그는 아직도 건재해 보인다. 어린 시절 그는 그림을 한 장 그렸다. 그것을 본 의사였던 이모는 그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끊임없이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요주의 인물이 된 것이다. 그는 수영에 자질을 보였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고 대표로 발탁되기도 한다. 그는 이모가 주는 약을 매일 복용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새로운 근력이 생기고 신기록을 낼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기현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차에 경기를 하던 중에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발견되고 이후 수영팀에서 퇴출된다. 이제는 수영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전향한다. 그리고 그는 공부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한다. 그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나이는 한 살이 많았지만 같이 학교에서 둘도 없는 친구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모는 차에 할아버지가 사고사를 당한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여의게 되자 어머니는 친구를 양자로 입적시키고 키운다. 그는 영화에 빠져서 생활한다.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함께 두 아들은 영화를 보러 간다. 그것은 브라질 영화 시티 오브 갓이라는 것이었다. 도시의 슬링가에서 한 친구는 갱이 되고 한 친구는 신문사의 사장 기자가 된다. 갱의 일상을 찍어오라는 신문사 쪽의 요구에 그는 친구인 갱들의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싣는다. 그러나 갱인 친구는 총들을 해대다가 죽음을 만난다. 상당히 잔혹성이 있는 영화에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다. 그랬기에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게 된다. 어린 시절 가족은 남도 쪽 바닷가 여행을 간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차에 바닷가에는 종탑이 있었다. 유진의 형 유민과 유진은 서로 간에 게임을 하기로 했다. 종탑까지 가서 종탑을 울리고 돌아오는 것을 했다. 서로 경쟁하고 티격태격할 나이였다. 종탑에서 유진은 유민을 밀어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급하게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높은 파도는 그를 수양시키고 만다. 형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고 동생은 수영에 빠져 있었다. 결국 아버지와 형을 모두 잃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해외에서 아들의 장례를 위해 돌아온다. 어머니와 이모는 유진의 상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유진의 유일한 낙은 야밤에 어머니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2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로부터 몸수색을 당한다. 그리고 그러던 상황에서 발각된 것은 아버지의 민독함이 발견된다. 끔찍한 것을 느낀 엄마는 그것을 압수하고 아들을 혼내킨다. 그러자 아들은 분노하고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고 만다. 그런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 처녀를 살해한다. 버스의 종점에서 마지막 막차를 타고 내린 두 남녀가 있었다. 둘은 서로 나란히 그림을 옮기고 그들은 각자의 우산을 들고 있었다. 남자는 우산을 펴보려고 용을 썼지만 우산은 쉽게 펴지지 않는다. 그렇게 남과 여는 길을 따라 걷게 되고 그 뒤를 유진이 따른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장면에서 여자는 갑자기 유진 쪽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둘이 같이 걸음을 걷게 된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한 유진에 의해 여자는 피살된다. 그렇게 살해한
여자를 그는 개천가의 다리로 옮겨서 개천에 유기한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어머니가 직접 다 목격하게 되고 기겁을 하고 귀가한다. 유진은 가끔씩 발작을 일으켰다. 간지를 발작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도 그 죽인 장면이나 상황 자체가 기억되지 않는다. 2시간 30분간의 행적이나 행동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현장에서 흔적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피를 닦아냈다. 그리고 이목에서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전화를 받는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가 피정을 갔다고 들려댄다. 그런데 핸드폰은 고스란히 집의 방에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차도 지하실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고층 아파트에 살았고 복층이었고 옥상까지 갖추고 있었다. 유진은 시신을 옥상에 옮겨다 숨겨놓는다. 다음날 이모가 나타난다. 유진이 로스쿨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를 위해 케이크까지 사들고 왔다. 그리고나라며 안방에서 좀 쉬겠다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간다. 유진이 사는 동네는 신도시였다. 그 동네는 호떡집이 있었다. 그곳에 혜진이가 영화 DVD를 하나 사가져다 놓아달라고 유진에게 부탁한다. 그러자 그는 그의 부탁을 이행하기 위해 20분가량 집을 떠난다. 유진도 혜진에게 영종대 영화의 집에 가서 핸드폰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영종대에 가보니 그곳에는 휴대폰이 없었다. 유진이 착각했다고 사과를 하기도 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결국 이모의 죽음을 당하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여기자 이모마저 살해한다. 그리고 고무통에 이모를 구겨놓고 옥상에 가져다 놓는다. 그럼 중에 경찰의 방문을 받기도 한다. 절도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집을 둘러보고 나가기도 한다. 그러던 중에 앞 동네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에 이모는 엄마에 대해 실종신고를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엄마와 이모가 호르몬 유인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다. 혜진은 영화 촬영을 갔다가 다음날에 돌아온다. 그리고 자고 있는 유진을 보고 자신의 방으로 간다. 유진은 혜진을 만나자 결국 자신의 범행 일치를 고백하고 해결책을 찾자고 한다. 혜진은 유진을 태우고 경찰서에 자수시키기 위해 집을 나선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등대 쪽에 한 바퀴만 돌고 가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동대 쪽으로 간다. 등대 가까이 가게 되자 유진은 혜진의 운전을 방해해서 제압하고 엑스레이트를 밟아 난간을 부수고 바다로 추락하게 한다. 그 충격으로 혜진은 정신을 잃게 된다. 유진은 창문을 열고 빠져나와 잠시 후 육지로 돌아온다. 의식불명이었던 혜진은 그리고 그렇게 짜오를 안한다. 그리고 경찰은 혜진이 모든 일을 벌인이로 물어봤고 유진은 행방불명으로 실종자 처리를 한다. 그 이후 유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작가는 작품을 3번 고쳤었다고 한다. 한 사회문의 스폰 모친 살해 사건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착안했다고 한다. 주인공과 일이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도덕성의 추락 내지 실추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작가의 의도가 시작된 모양이다. 억의 거론을 파헤친 것 같았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인간의 자연성에 치를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